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문을 활짝 엽니다. 김학도 인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요. 연일 에어컨 가동률이 최고로 치솟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개개인은 요금, 특히 전기요금 폭탄에 비상인 셈인데요. 국가적인 전력 대란 그리고 개인적인 전기요금 부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현병수 씨와 김윤진 씨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현병수 씨 어떻습니까? 전기요금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죠. 지난달에 전기세 그 요금 고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 피카츄가 되고 싶을 정도로.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그 유머는 지금 시대에 좀 뒤떨어진 유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110V 개그 느낌이 있었어요. 220V로 맞춰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기 키우시는 우리 주부님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현금이 아빠로서 현금이를 키우다 보니까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돌렸더니 정말 현금을 엄청 내게 돼요. 그렇죠. 전기세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네. 그리고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 시간 잠 못 자니까 TV, 컴퓨터, 에어컨을 그만큼 오래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전기요금 나오면 그제서야 폭풍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덜 쓸 거. 그렇죠. 유진 씨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직은 그렇지만. 아무튼 뭐 현병수 씨, 김유진 씨처럼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에 우는 가정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판도사에서 그 폭탄 잘 피해갈 수 있는 정보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할까요?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줄줄 새고 있는 여러분 가정의 전기요금 판도사가 잡아드립니다. 절전하는 법, 어려운 전기용어 쉽게 풀이, 전기요금 계산법 등 알찬 정보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이 냉방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요, 그 에어컨을 웬만하면 끄고 이제 선풍기를 틀면요, 온 국민 전기 절약에 힘을 보태는 겁니다. 먼저 아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이 아껴지는 신기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다 쓰면서 전기요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프로그램 그런 거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놀랍습니다. 다 알면서. 네,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도통 못 알아듣겠다고요? 자, 그렇다면 빨리 따라와보세요. 동급 최강 정보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합니다. 자, 올 여름 뉴스나 신문에서 정말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두 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올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장마도 오고 했으니까 올해 여름에 뉴스나 신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비가 아닐까. 비. 장마도 많았고. 맞아요. 얼마 전에 또 비가 제대를 해가지고 제대한 후에 비제대한 후에 비가 엄청 왔어요. 비 핫 이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진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아무래도 요새 열애설 기사를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결혼도 참 많이 하시고 선남선녀가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열애를 하고 싶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이제 관심 깊게 보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신 방송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도 그렇고 뭐 열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바로 전력수급 비상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력수급의 비상.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아요. 요즘 회사나 가정 할 것 없이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 꼭 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습기 때문에 제습제 같은 그런 전기 제품을 또 같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덜 쓰고 전기를 절약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현실이. 더워도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저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뭐 유진 씨처럼 맨날 붙어 다니면 연인끼리 열애하다 보면은 이거 에어컨 없이는 데이트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전기를 절약할 수 없게 만드는 올해 치명적인 더위. 그래서 자, 오늘은요, 김학도 판도사에서 무조건 아끼는 방법보다는 쓸 거 쓰면서 전기세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쓸 거 쓰면서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요. 쓰는데 전기세가 줄여져요? 뭐 안 그러면 뭐 전기 쓰지 마세요, 아껴 쓰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쓸 거 다 쓰면서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 공개합니다. 이 프로그램 그런 거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놀랍습니다. 다 알면서. 예, 자, 현명수 씨 다 알잖아요. 제가 준비를 했죠. 예. 자, 피땀 흘려 번 돈 전기세로 다 나가는 거. 이거 정말 가슴이 아프시죠? 그렇다고 이미 써오던 가전제품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전기 쓰던 대로 쓰세요. 하지만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그 마법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해도 너무한 올여름. 남부지방에는 올여름 들어 낮 기온 33도 이상인 폭염이 벌써 100여 차례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남부지방은 연일 폭염과 열대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관한 소식으로 더위는 한층 더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더위와 함께 비례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전자제품 사용인데요. 에어컨은 전년 대비 6배, 제습기는 5배가량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냉방기 사용 또한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셈인데요. 급기야 정부도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대형 건물의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어놓는 개문 냉방 시설도 집중 단속 대상인데요. 문을 열어놓을 때는 에어컨 끌 때만 문을 열어놓으시고요. 에어컨 켜놨을 땐 꼭 문을 닫아주세요. 예. 많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가게들도 자나깨나 열린 문 단속 안 할 수가 없겠죠?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체감 온도는 2, 3도 올라간다는 사실 아셨나요? 일부 공기관에서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력난에 대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인데요. 에어컨을 온도는 어느 정도 좀 높인 다음에 샤워를 해서 몸의 온도를 낮추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엄마한테 혼나서 선풍기를 틀고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에어컨은 아직 안 틀고요. 더우면 샤워를 많이 해요, 그냥. 옥상에다가 평상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새벽에 자연바람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화장실에 불 켜져 있으면 끄고 뭐 그래요. 하지만 걱정은 금물.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마음껏 쓰면서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대기 전력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전제품들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전류는 흐르고 있으니 이게 바로 대기 전력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기 전력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가전제품은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콘센트만 꽂혀 있어도 실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류가 그 가전제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자레인지나 아니면은 오디오 같은 걸 보시면은 저희가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시계가 표시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대기 전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은 반드시 전기를 쓰게끔 돼 있으니 전기와 가전제품이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대기 전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전제품에 탑재된 반도체 칩들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인데요. 전기 아껴 쓴답시고 전원 차단 신경 써서 열심히 해보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전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으니 전기세가 줄어들 리 만무합니다. 바로 이 전기세의 주범이 대기 전력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무심코 흘려보내는 대기 전력의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정에서 지금 낭비되는 대기 전력이 한 연간 사용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약 4,200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금액은 그만큼의 전기는 우선 화력 발전소 하나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새고 있었던 대기 전력. 그렇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콘센트 뽑기. 더구나 화재의 위험까지 줄어드니까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아닐까요? 찌는 듯한 무더위 당장 이겨내는 방법도 많지만 올 여름은 전력 다이어트로 속 시원한 여름 나세요.
잘 봤습니다. 대기 전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무의미하게 쓰는 대기 전력만 차단해줘도 이게 전기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소비되는 전력을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코드를 꽂아뒀을 때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전력이 소모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게 대기 전력이라는 게 사실 이게 참 그래요. 이게 항상 대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전력이 소모되기 마련인데 네.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엑스트라가 좀 많이 힘들고 그렇거든요. 대기는 힘들다. 예,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제가? 대기만성해야죠. 예, 지금 애들이면 참 딸립니다. 예, 뭔가 좀 휴가를 한번 더 가야 되고 남이섬을 좀 한번 갔다 올게요. 예. 네, 그리고요. 늘 켜져 있는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좀 전원을 차단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즘에 그 전기 절약을 하기 위해서 콘센트도 그 자체 내에서 전원을 차단해주는 그런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가전제품의 코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대기 전력을 신경을 쓰시면요. 네. 개인적인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을 뿐더러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국가적으로 큰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좋아요. 자, 그럼 네. 오늘은 결론이 아주 쉽게 났습니다. 안 쓰는 전기 코드는 모조리 다 뽑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오늘 방송 끝? 그렇죠. 이 아름답고 깔끔하고 예, 명쾌한 결론을 내가 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에이, 또 그러시면 안 되죠. 결론이 이렇게 격하게 나면 어떡해요. 격했습니까? 너무 격했어요. 아, 예. 네. 대기 전력은 꼭 무조건 콘센트를 딱 뽑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뿐더러 가전제품마다도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 씨가 대기 전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안에 있는 수많은 가전제품 그리고 대기 전력과의 관계 제가 정확하게 병수 씨보다 훨씬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생각보다 무서운 대기 전력의 실체. TV부터 시작해 휴대폰 충전기까지 집안을 차지하는 수십 가지의 가전제품. 지금부터 알아두면 유용한 가전제품 대기 전력에 관한 정보. 저 유진이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서 새는 대기 전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가정을 들어가 봤는데요. 집안 구석구석 새는 전기 내게 맡겨라. 평소 전기세는 물론이고 알뜰 살림꾼으로 소문이 자자한 주부님을 찾았습니다. 꼼꼼하게 고지서를 살펴보는 오늘의 주인공. 그 대기 전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약간은 들었는데요. 저희가 전기를 안 쓰고 있어도 흐르는 전기를 대기 전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집에서 네. 어느 게 대기 전력 많이 먹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연 이 집에 새는 전기는 없는지 검증을 해봐야겠죠? 대기 전력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검증에 나선 제작진. 전기밥솥, 냉장고 등 먼저 눈에 띄는 가전부터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측정에 앞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다고요. 가정에서 쓰는 제품들은 다양하게 아주 적게 나오는 가전제품도 있고요. 대기 전력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크다고 해서 대기 전력도 많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씀. 백문이 불여일견. 먼저 크기로 치자면 둘째 가기 서러운 텔레비전부터 측정해봤습니다. 현 상태에서 소비 전력을 측정한 결과 140W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끈 상태에서는 얼마나 될까요? 전원을 껐는데도 0.25W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어때요? 전원을 켠 상태와 차이는 있지만 분명 대기 전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기 전력이 이만큼이면 얼만큼 먹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게 적게 먹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네, 다행히 텔레비전은 양호한 수치로 판명됐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는 법. 대기 전력의 주범을 꼭 잡고야 말겠다는 전문가. 지금 TV 대기 전력 보셨는데 지금 또 뭐 찾고 계세요? 이 집에서 지금 전기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 대기 전력 주범을
잡았거든요. 네? 대기전력 주범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리모컨으로 전원을 껐는데도 대기전력이 줄지 않는 대기전력 흡혈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좀 전에 TV와 비교해봤을 때 어마어마한 대기전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되게 많이 먹는 건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하루로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47원? 한 달은 한 1,400원 되고요. 1년으로 친다면 한 17,000원 정도 됩니다. 집집마다 이런 게 가정에 여러 개 있다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 대기전력 흡혈기는 바로 셋톱박스. 전원을 끈 상태였는데도 분명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기전력이 높은 가전기기를 조사한 결과 셋톱박스는 대기전력이 높은 가전 1위로 나타났는데요. 그 밖에 컴퓨터 모뎀, 에어컨 순이었습니다. 컴퓨터 사용 후에도 컴퓨터 전원만 끄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요. 인터넷 모뎀이 대기전력 2위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모뎀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까 셋톱박스처럼 무선 모뎀도 컴퓨터를 안 쓸 때는 사실 꺼야 되잖아요. 끄지 않고 쓰고 있는 시간이 대기전력이 되는 거죠. 내친 김에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대기전력을 모두 측정해봤는데요. 오디오는 1.75W, 제습기는 0.38W, 전자레인지는 2.99W로 측정 결과 거의 모든 가전에서 대기전력이 측정됐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가전제품에 대기전력이 있을까요?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대기전력을 먹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전력은 통상 어디서 먹냐면 전자식 스위치일 때 리모컨으로 뭘 끈다든지 킨다든지 할 때 그 리모컨 신호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항상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있고 기계식으로 스위치하는 그 스위치 있잖아요. 그런 스위치 달린 것들은 대기전력이 없습니다. 바로 선풍기 같이 버튼으로 작동되는 기계식 가전제품은 대기전력이 없다고 하네요. 비슷한 원리의 토스트기의 경우 대기전력이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니까요. 이런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겠죠? 대기전력을 아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대기전력 저가 무수 제품이라고 해서 제품을 만들 때 대기전력을 좀 적게 먹게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대기전력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절약 마크로 바로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제품 사실 때 꼭 미리 따져보시고 구입하셔야겠죠? 대기전력, 이제 좀 아셨나요? 지금 바로 줄줄줄 새나가고 있는 전기는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대기전력에도 등급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셋톱박스에서 어마어마한 대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오늘 또 알았습니다. 네, 셋톱박스의 대기전력이 무려 TV에 비해서 10배나 더 나간다는 사실 아셨죠? 그리고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냉온수를 만들어내려면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니까 모터가 24시간 구동이 되겠죠? 전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좀 뜬금없긴 하지만 화장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뒤처리를 또 깔끔하게 해주고 닦지 말고 씻는 그 비데 있잖아요. 비데. 네. 그거 정말 그거 없으면요 시대가 많이 틀려져서 정말 개운하지 않습니까? 뭔가 뒤처리가 그 비데가 대기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신 후에는 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데까지 꺼주시는 거, 그것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전자기기를 새로 구매하실 때 에너지 절약 마크 있는 거 구입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반 제품에 비해서 3에서 50% 정도 에너지 절약이 더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요 아래 나가는 요 마크 꼭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고 웃는 표정이네요. 그죠? 네. 자, 오늘 이 두 분이 전기요금 얘기하면서 지난주하고는 또 상이하게 서로 화합하면서 사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오늘 전기 얘기하니까 좀 코드가 많네요. 네. 왜냐면 전기세가 이게 돈이거든요. 돈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좀 코드가 맞아요. 제가 이제 집에서는 우리 애들이 싸우고 방송 오면 이 두 사람 싸우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 예.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대기 전력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또 가전제품은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기량의 한 6% 정도가 대기 전력으로 소모가 되는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스위치만 껐다 끄면은 대기 전력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실 때 대기 전력 저감 무수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대기 전력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튼만 제대로 눌러주면 연간 6%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쓰는 대로 쓰되 대기 전력만 차단을 해도 10만 원 중 6천 원은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6천 원. 네. 6천 원이면 정말 버스를 6번을 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10번이 모이면은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 여러분 지금 뭐 하십니까? 당장 지금부터 전기 코드를 싹 다 뽑아버리세요. 예, 지금 안 뽑으면요, 네, 전기세 많이 나가서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 다 뽑힙니다. 예, 맞는 말인가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멀티탭 쓰시는 분들 빨리 스위치를 차단하세요. 판도사 이 방송하는 지금 이 시간에는요, 냉장고, TV 그리고 선풍기 코드만 꽂혀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요. 직장 내에서의 대기 전력 차단도 생활화 해주셔야 되는데요. 퇴근하실 때 꼭 차단 버튼을 누르시거나 코드를 빼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 네. 낭비되는 대기 전력을 잡으신 후에는요, 네. 당연히 전기를 절약하는 생활을 습관화하셔야 되는데 이 냉방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요, 그 에어컨을 웬만하면 끄고 네. 이제 선풍기를 틀면요, 온 국민 전기 절약에 힘을 보태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는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고 장사 못하게 법으로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 거니까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작년 정전 사태로 전 국민이 놀랐던 기억 여러분들 생생하시죠? 당시에 우리가 조금만 더 전기를 절약했더라면 예비 전력을 확보를 해서 위기를 좀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올여름 그때보다 더욱 절전에 예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니까요. 절전의 첫걸음 대기 전력 잡기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몇 개 콘센트가 꽂혀 있습니까? 판도사의 선택.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며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요즘 대형 건물의 실내 온도를 26도로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도 속속 세워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전력난에 대비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한 때 전기를 아끼는 가장 쉽고도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대기 전력 차단하기입니다. 전자제품은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기 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에어컨, 냉장고, 셋톱박스, 밥솥 등 수많은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 전력은 전기요금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뽑고 스위치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6%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으니 올여름 대기 전력 아껴서 전기 다이어트 해보자고요.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작년 우리나라가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게 되면서 한국전력거래소가 각 지역을 돌아가면서 전기를 끊어버린 경우 생각나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전기가 끊어진다. 야, 너무 깜깜하고 너무 암울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사실 21세기에 전기가 끊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일단 밥도 못 먹어요. 그렇죠. 이제 뭐 밥을 할 수 있어야지. 밥 못 먹으면 우리가 밥줄 끊기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진과 동시에. 그렇죠. 그리고 전화도 이거 못 하잖아요. 네. 지인들이랑 통화 못 하면 인연도 끊기는 거고. 그렇죠. 씻지도 못해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멋있죠. 예, 힘듭니다. 아무튼 뭐가 또 하나 끊겨야 되는데. 큰일 났네. 방송도 못 해요. 그렇죠. 예, 뭐 아무튼 버스, 지하철 다 끊깁니다, 그냥.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제 불편함이 눈앞에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전기 절약 이런
사단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바로 이 전기 절약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대기 전력 차단으로 전기 절약하는 법을 알아봤다면요.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비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최고의 전력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에어컨일 텐데요. 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요, 국민들이 냉방 목표 온도를 1도만 높여도 무려 100만 킬로와트, 전력 사용량을 약 100만 킬로와트 절약할 수가 있대요. 아, 근데 약간 지금 싸움을 부르네요. 약간 100만 킬로와트 이런 거는요,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전력인지 사실 이게 좀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선 좀 약간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오네요. 네, 그렇죠. 자, 이제 현병수 씨의 태클이 들어왔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현병수의 TOP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정확하십니다. 예리하세요. 면도날. 오케이. 자, 그러면요, 설명하는 김에 이것도 좀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뭐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요금 고지서 딱 받고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전기세. 아, 이거 우리 집만 이거 너무 과하게 나온 거 아니야? 와, 이거 고지서 잘못된 거 아니야? 한전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그죠? 네, 그런 적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 네, 맞아요. 그런 적 저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전기세를 계산하는 방법 모르니까 아무래도 그냥 뭐 이번 달에 많이 썼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쿨한 여자네요. 근데 전 또 이제 뭐 또 여러분께 팁을 좀 드리자면, 이제는 누구와 함께라면, 병수와 함께라면 전기세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산출하는 법, 그리고 어려운 전기용어 쉬운 그런 설명들,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엉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많이 엉켰네요. 아주 시원하게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병수의 가장 쉬운 설명이 들어가 있는 TOP, 팁 오브 판도사 함께 하시죠.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삶의 필수적인 존재 전기. 세 가지만 알면 한 달 전기 요금을 확 낮출 수 있다? 그 해답을 판도사에서 공개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시나요?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일 때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안 틀 수가 없는데요.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머니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먼저 전기의 삼총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주인공을 함께 만나보시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기의 구성은 크게 전류, 전압, 전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류는 강에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의 양을 말합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의 세기를 뜻하는데요. 전류가 같더라도 전압이 높으면 전기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전기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 전력은 1초 동안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말합니다. 전기 요금은 이 전력의 양과 비례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알면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암페어와 볼트를 곱하면 와트, 전력량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전기를 사용했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전기를 구성하는 단위들의 공통점, 모두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암페어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페르에서, 전압의 단위인 볼트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볼타에서, 전력을 뜻하는 와트는 증기기관의 발명자 제임스 와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자, 전력의 양을 계산해냈으면 이번에는 더 중요한 요금이 얼마 나올까를 계산해봐야죠.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심코 받아본 전기요금 고지서, 그 어마어마한 금액에 놀라본 적 있으실 텐데요. 한 달 전기요금을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각 전자제품의 제품의 뒤 또는 아래면을 보면은 전격 소비 전력 W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치가 적혀 있는데요. 그 수치만 보더라도 대략적인 전기 요금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습기의 소비 전력이 한 300W가 되는데요. 300W를 하루에 5시간 그리고 한 달 동안 사용했을 경우 다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45kWh가 되는데요. 이 수치는 전기 요금으로 따졌을 때 약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요금이 됩니다. 한전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한전에서 배포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전기요금을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한 달에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전기량과 지금 곱해진 이 양을 더해서 그 수치를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내야 될 전기요금을 쉽게 예측하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계산해 합산하는 것은 고지서의 전기요금과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누진세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표에 따르면 100kWh의 단위별로 청구되는 요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정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337kWh, 전기요금은 약 57,000원입니다. 사용량이 500kWh가 넘으면 누진세에 따라 10만 원을 초과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력난 극복을 위해 가정의 강제 절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진세 강제 절전에 서민들만 괴롭습니다. 60년대 식량 때문에 보릿고개를 겪었다면 전기의 보릿고개가 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 전기를 아껴야겠습니다. 마지막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바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입니다. 제품에 따라 1에서 5까지 구분해 표시하는데요. 이 표에는 제품의 소비 전력량과 1시간 사용 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연간 소비 전력량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에너지 소비율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1등급으로 갈수록 더 효율이 좋은 것을 뜻합니다. 즉 전기요금이 더 적게 나오는 건데요. 1등급과 5등급은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도 그 효율이 차이가 납니다. 1등급 제품이 더 비쌀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 2년, 3년 같은 제품을 계속 쓰시다 보면은 훨씬 더 그 가정적으로 경제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전력 공급이 그만큼 적게 들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가전에 대한 연간 소비 전력량과 에너지 비용을 비교해 보면 등급이 높을수록 절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은 이제 안녕! 전기 미리 계산하고 절약해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TOP 잘 봤습니다.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요. 예. 자, 현병수 씨의 얘기를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기의 양이 암페어고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의 세기가 볼트, 그리고 1초 동안 소비되는 전력 에너지가 와트입니다. 물리 시간에 배웠죠. W는 AV, 암페어와 볼트를 곱하면 몇 와트인지 알 수 있다는 거. 그죠? 전기 요금과 와트의 양은 비례한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물리학도가 된 것 같네요. 물리학도. 예. 자, 김학도가 아닌 재밌었습니다. 자, 이 와트의 사용 시간을 곱하면 한 달 전기료를 대략 우리가 또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누진세예요. 누진세. 이 누진세는요, 일단 한번 보시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일정하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누진세라는 건 2배 쓴다고 2배 오르는 게 아니라 2배를 쓰게 되면 3배, 4배 요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홈쇼핑 같은 데 보면요. 한 달 전기요금이 9,900원 막 이러면서 광고하잖아요. 근데 실제 청구서를 보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청구돼 있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쓰고 그것만 썼을 때 9,900원이고 그렇죠. 함께 쓰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비유가 상당히 적절합니다. 지금 홈쇼핑을 좋아하시니까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틀려. 이렇게 딱 비유가 너무 적절하네요. 예, 이게 이제 누진세를 빼고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수치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누진세를 여러분들은 이제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어치 우리가 전기를 사용했다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비전력 얘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뭐 포장지를 아주 좋은 데서 사셨나 봐요. 시청자분들을 일단 배려해서 이렇게 또 역시 뭐 훈남 MC 이미지로 딱 소통을 해야죠. 그렇죠. 예, 요 정도면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름의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 그런 자부심.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이거 김학독 씨 말씀처럼 뭔가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릴 뭔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유진 씨가 뭔가 쉽게 설명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는 이론을 배웠으니까요. 네. 이제부터는 실전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판도사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기요금 폭탄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들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집의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은? 김유진 리포터가 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판도사 제작팀에 전기요금 낮추는 법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제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평소에는 10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오는데 7월 달에는 20만 원이나 나왔더라고요.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유은주 주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김유진 리포터가 나섰습니다. 먼저 김유진 리포터가 포착한 건 켜져 있는 TV의 셋톱 박스. TV를 보지 않으실 땐 이 셋탑박스를 꼭 꺼주셔야 돼요. 왜냐면 대기 전력을 아끼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렇게 가장 먼저 대기 전력을 단속했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 쉽게 끌 수 있도록 멀티탭을 연결하고 알아보기 편하게 이름표도 붙였습니다.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전기요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모두 1등급인 걸 보니까 구매를 잘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10년 이상 쓰니까 비싸더라도 1등급인 걸 사게 돼요. 이번엔 실질적인 전기 사용량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소비 전력을 알아봤는데요. 제품의 한 달 전기 사용량과 요금은 얼마일까요? 요즘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걱정되는 게 어떤 거세요? 요즘 애들이 하도 덥다고 하니까 에어컨 사용량이 제일 걱정이 돼요. 아, 그럼 지금부터 에어컨 사용량 한 달 요금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볼게요. 에어컨의 소비 전력을 살펴보니 1840와트. 하루 평균 5시간의 사용 시간과 한 달 일수 30을 곱하면 되는데요. 한 달의 에어컨 소비 전력은 276kWh.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니 38,240원입니다. 전기를 이것만 쓰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 가정의 평균 전기 요금이 57,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누진세까지 붙으면 정말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전기를 절약하고 요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실내 온도는 26도씨 이상으로 유지해 주시고요.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완전히 소등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60%만 채우시면요. 냉기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전력을 아낄 수가 있어요. 이 전기밥솥도 장시간 보온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 전기밥솥 대신에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전기 대신 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빨랫감은 한 번에 모아서 세탁하고 세탁기의 건조 기능은 전력 사용량이 높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약 방법은 이뿐만이 아니죠. 냉장고도 그 열을 발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통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위나 옆에 많은 물건을 안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정 내에서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입니다.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조명 부분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가에 있는 등 한두 개만 빼거나 또는 자주 쓰는 전구를 LED로 바꾼다든지 또는 여러 개 전구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두 개는 빼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5,000~6,000원 정도가 절약할 수 있고요. 특히 거실등이나 욕실에 있는 등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TV를 한 대 정도 켤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그거를 꼭 숙지하셔가지고 한두 개 정도 꼭 줄이시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실내 에어컨의 필터를 청소하는 것은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외 냉각탑을 청소하는 것은 그곳에서 기생하는 레지오넬라균을 줄일 수 있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확실히 아셨죠?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네, 잘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게 된다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에어컨 같은 경우는 냉방 세기를 강 대신 약으로 가동을 하고요.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20에서 30%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꼭 실천하시기 바랄게요.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이지만은 사실 뭐 과냉방 시에 두통이나 호흡기 질환 등 이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주의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전기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LED 전구와 백열 전구 얘기 잠깐 해드리면요. 백열 전구가 100이라고 하면 LED 전구는 3에서 40%의 전기만 쓰고도 똑같은 밝기를 낼 수가 있거든요. 효율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물론 구입 가격이 백열 전구에 비해서 몇천 원 더 비싸긴 하지만 전구는요, 일단 오래 씁니다. 그래도 오래 쓰니까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에너지 절전 효율 1등급짜리를 구입하려고 하지만 사실상으로 따졌을 때 4등급, 5등급 뭐 이런 거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특히 자취생들, 자취하면서 공부하는 또 직장 다니는 그런 자취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면요. 사실 1등급이 효율 면에서는 훨씬 좋다는 거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가전제품 또 오래 쓰잖아요. 10년 이상 쓰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시면 전기세 줄일 수 있는 1등급 제품이 좋습니다. 자, 멀리 내다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절약할 수 있는 팁을 드린 김학도의 판도사.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현병수 씨와 김유진 씨가 아주 훌륭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렸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very important 포인트, VIP 시간에서 또 다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VIP는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이게 에너지 절약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밤에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깨다 보면 몸에 열이 나서 에어컨 틀고 뭐 불 켜고 컴퓨터 하느라 전기세가 나가요. 규칙적인 생활과 지침을 하면요, 그만큼 전기도 규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유진 씨의 VIP 함께 하시죠. 네, 제 VIP는요, 새 가전제품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요즘엔 에너지율 1등급보다 150% 효율이 높은 에너지 프론티어 등급 제품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는 절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바꿔놓은 전기. 하지만 이 전기 대란이 오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불편하고 뭐 피폐한 생활이 되겠죠? 한순간에요.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전기 코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결론. 1초 동안 소비되는 전력 에너지 와트의 사용 시간을 곱해보면 한 달 전기료를 대강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때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전기료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누진세 때문. 전력 사용량에 비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는 요금 폭탄의 주범이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에어컨은 강 대신 약으로 가동하고 선풍기를 함께 돌리면 20에서 30%의 냉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LED 전구를 사용하는 것도 요금 절약을 하는 방법. 또한 에너지 절약 마크를 확인하고 절전 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구매하시면 절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해 전기 사용량도 줄이고 요금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다음 주는 후식으로 밥 먹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먹을 거네요. 차가 좋을까? 과일이 좋을까? 차요? 네. 오. 후식으로 나오는 게 뭐 수정과 뭐 그렇죠. 이런 거 나올 식당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뭐 두 가지 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과일이 좋을까? 후식으로 차가. 야, 요것도 재밌는 거네요. 요것도 재밌는 거네요. 과일요. 예. 과일 먹으면 배웠잖아요. 비타민도 천연 비타민 섭취할 수도 있고 피부에 좋거든요. 비타민. 상쾌해서. 네. 저는 차. 왜요? 한번 싸우려고요. 정답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 왜 그러세요? 한번 좀 차가 좋다는 걸 증명을 해드리려. 각을 세우고 그러면. 네, 각을 좀 가져. 예. 차냐 과일이냐.